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메일리아드, 다시 말해서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패밀리에는 약 3,200여 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의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0여 종의 식물들은 다시 약 50여 속의 식물들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10가지 속만 추려서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속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특징적인 속이라 할 수 있는 네오레겔리아 속의 식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학명을 표기할 때 앞에는 속명, 뒤에는 종명입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쳐 있다면 그것은 종 아래에 있는 품종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잡을 한 경우에는 영상처럼 크로스 표기를 합니다. 네오레겔리아 호니호니라는 품종입니다. 브로멜리아드 식물 중에 대략 50% 이상은 이렇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네오레겔리아 속 식물들의 특징은 이렇게 물탱크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탱크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는 에크미아 속 식물입니다. 에크미아 속 식물은 네오레겔리아처럼 잎 가장자리에 가시도 있고 물탱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물탱크로부터 꽃 줄기가 곧게 솟아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만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만질 때 잘못하면 티가 나요. 보시는 것은 에크메니아 레모네이드라는 품종인데요. 꽃이 참 아름답지요. 지금은 제철이 아닌 겨울이라 꽃차례가 힘없이 주렁주렁하지만 원래는 곧게 꽃차례가 위로 올라와 있답니다. 앞 화면에 팔리 리치처럼요. 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에크미아 파시아타라는 종입니다. 화원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물주기도 간편하고 꽃도 예쁘고 잎도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 네오레겔리아도 그렇고 이 에크미아 파시아타는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만져보면 가시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 도감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식물 도감이 맞습니다. 에크미아 파시아타는 가시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에크미아 파시아타는 가시가 없습니다. 원예 강국 네덜란드에서 가시가 없는 에크미아 파시아타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2001년에 특허 등록을 했어요. 품종 이름이 프리메라인 거예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파리도 편안하게 만져볼 수 있고 훨씬 상품성이 높아진 거죠. 식물 품종 개발도 수익성이 뛰어난 자원 개발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원에서 에크미아 파시아타를 사면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가 네덜란드 회사로 가겠죠. 지금 보시는 에크메니아 찬티니 종도 다크데 레온 그리고 에보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품종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크메아 속과 비슷한 호헨베르기아 속 식물입니다. 에크메아는 하나의 꽃줄기에 꽃이 열리지만 호헨베르기아는 꽃줄기가 있고 거기서 곁줄기가 다시 뻗어나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빌베르기아라는 속입니다. 역시 지금은 꽃을 볼 수 없어서 아쉽네요. 에크메아하고 거의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에크메아 속은 꽃줄기가 곧바로 서 있는 반면에
이 빌베르기아 속 식물들은 꽃이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답니다. 꽃을 볼 수 없어서 아쉽네요. 다음에 꽃이 피면 보여드릴게요. 빌베르기아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고요. 네오레겔리아나 에크메아, 호헨베르기아처럼 잎줄기 가장자리에 작은 가시가 있고요. 역시 물탱크도 있답니다. 팅커벨 새 잎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니스트룸 속 식물입니다. 앞의 것들과 같이 꽃대가 솟아오른다는 것은 같지만 꽃 모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화원 바스켓에 많은 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식물에도 꽃 포엽이 둥글게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작은 꽃들이 담겨져 있답니다. 꽃이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속부터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잎사귀 가장자리에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다섯 가지 속 식물들은 에크메아 파시아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잎사귀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은 브리에세아입니다. 이것은 파인애플과 식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식물종을 포함하고 있는 속이에요. 사운데렛이라는 종인데요. 꽃도 예쁘지만 이파리가 회녹색이라서 마치 선인장 같지 않나요? 브리에세아 민트 줄랩이라는 품종입니다. 마노아벨리라는 품종이군요. 역시 품종이 많은 속이네요. 외국 이름이라 많이 어렵죠? 우리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예쁜 우리말 품종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탱크도 참 예쁘죠? 실제로 원산지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작은 마이크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답니다. 작은 동식물들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대신에 생존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는 거죠. 조그만 개구리가 살기도 한답니다. 물론 아예 식충 식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앞으로 우리 화원에서 많이 보게 될 식물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틸란드시아 속입니다. 가장 거느리고 있는 식물종이 많은 속입니다. 약 400종이 넘는데요. 품종까지 계산하면 약 1000종이 넘을 것 같네요. 앞에 브리에세아하고 뒤에 구즈메니아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가시가 없답니다. 이 속의 특징은 잎이 회녹색을 띠고요. 꽃이 꽃대에서 바로 나는데 꽃대 윗부분이 주걱처럼 평평하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구즈마니아 속입니다. 눈에 많이 익으시죠? 역시 화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홍색은 꽃잎이 아니라 이파리입니다. 이파리가 변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색상이 약간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인공적인 느낌이 납니다. 아홉 번째는 페스넬리아라는 속입니다. 꽃 배열, 그러니까 꽃 차례가 마치 항아리 모양이랍니다. 소수의 종으로 이루어진 속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아나나스 속입니다. 불어로 읽으면 아나나인데요. 파인애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아나나 달라고 해야겠지요. 지금 보시는 루키두스는 더 이상 별도의 종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나나스 코모수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입니다. 보라색 꽃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자라서 파인애플이 되는 거죠. 아나나스 속에는 딱 두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대로 파인애플 종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짜 파인애플이라는 종입니다. 자, 지금까지 파인애플과 다시 말해서 브로멜리아드 10가지 속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파인애플과 식물들에 대한 재밌는 영상을 자주 만들겠습니다. 꽃이 각각 필 때마다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 식물원에 가서 외국 식물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보다 더 다양한 브로멜리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1회에서 마저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네오레겔리아들을 천천히 감상하실까요? 네오레겔리아는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보이는 식물은 교잡종,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웸이라는 품종이네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겨울은 브로멜리아드가 가장 볼품없이 보일 때라고 합니다. 아마도 3월이면 서울식물원에 있는 다양한 브로멜리아들을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꽃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